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는 문화가 있습니까? 보통 포장을 하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후 종이봉투나 비닐봉투에 넣어서 가져가지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조금 색다른 포장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챌린지인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기 내 챌린지. 요즘 한국에서는 용기 내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기 내 챌린지는 음식이나 식재료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봉지 대신 다회용 용기를 직접 가지고 가서 음식이나 식재료를 담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며 용기 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음식 배달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기 내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용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담는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자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가게에서 용기를 내어 말해보자는 뜻입니다. 최근에 유명인들도 용기 내 챌린지에 참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연예인은 집에서 쓰는 용기를 마트에 가지고 가서 생선을 포장해 온 후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일반인들이 직접 용기를 들고 가서 배달 음식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받아온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SNS나 유튜브를 통하여 용기 내 챌린지를 하면서 음식에 알맞은 용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음식의 양과 모양에 맞게 용기를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자는 프라이팬에, 핫도그는 텀블러에 담으면 좋다는 등의 후기를 남기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용기 내 챌린지를 하면 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음식을 서비스로 더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한편 일부 가게에서는 위생 문제와 음식 보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포장값도 절약할 수 있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용기 내 피어난 용기 내 챌린지가 위기 속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용기 내 챌린지는 무엇입니까? 1번.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2번.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 3번. 배달 음식을 사진 찍어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 정답은 2번.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2. 용기 내 챌린지가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음식을 서비스로 더 받을 수 있다. 2번. 포장값을 절약할 수 있다. 3번. 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포장값을 절약할 수 있다입니다. 문제 3. 요즘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왜 문제로 떠올랐습니까? 1번. 가게에서 음식을 서비스로 더 주기 때문에. 2번. 배달 음식을 SNS에 사진으로 올리는 것이 유행하기 때문에. 3번. 배달 음식의 증가 때문에. 정답은 3번. 배달 음식의 증가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메일을 받은 후 필요 없는 내용이면 바로 삭제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계속 보관하는 편입니까? 오늘은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일함 비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일함 비우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메일함 안에는 스팸 메일을 비롯하여 많은 이메일이 이 순간에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인 이메일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이메일들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는 기계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 장치가 있습니다. 이 냉각 장치를 사용하는 데에도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즉, 불필요한 이메일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면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이메일을 10%만 줄여도 매년 약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1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36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무 36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보다 이메일을 지우는 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메일함 비우기라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메일함 비우기가 왜 필요합니까? 1번.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2번.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기 위해. 3번.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답은 3번. 에너지 절약을 위해입니다. 문제 2. 쉽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번. 필요 없는 이메일을 삭제한다. 2번. 받은 이메일을 쌓아둔다. 3번.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정답은 1번. 필요 없는 이메일을 삭제한다 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옷을 사면 몇 년이나 입습니까? 혹시 유행이 지나서 안 입는 옷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입는 옷으로 착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 의류 기부하기. 싼 옷을 사서 한철만 입고 버리는 옷들이 있는데 이런 옷들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패스트 패션 산업은 의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의류의 생산 주기가 1년에 2회였다면 요즘 패스트 패션 산업은 1년에 약 50회 정도입니다. 패스트 패션은 주로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폴리에스터 섬유를 사용합니다. 폴리에스터 섬유의 재료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폴리에스터는 썩지 않는 쓰레기라서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태운 옷에서 나온 화학 물질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고 의류를 기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중고 의류를 기증받는 옷캔과 의류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도 기증받는 아름다운 가게, 굿윌 스토어 등 특별한 가게가 있습니다. 옷캔과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받은 물건의 재활용을 통해 국내외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굿윌 스토어는 기증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이러한 단체에 옷을 기부하면 기부 영수증을 받는데 이 영수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고 의류를 기부하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중고 의류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중고 의류를 기부하면 좋은 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2번. 유행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 3번.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유행하는 옷을 입을 수 있다입니다. 문제 2.
특별한 가게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든 사람에게 옷을 공짜로 나누어 준다. 2번.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준다. 3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정답은 1번. 모든 사람에게 옷을 공짜로 나누어 준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시와 대학생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챌린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에코빙고 챌린지. 2020년 9월 서울시는 대학의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을 홍보대사로 뽑았습니다. 홍보대사로 뽑힌 대학생들은 2020년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 에코빙고 챌린지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에코빙고 챌린지는 빙고 게임처럼 빙고 종이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챌린지 활동 16개를 하나씩 달성해가는 챌린지입니다. 에코빙고 챌린지의 16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플라스틱 없이 하루를 살아보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둘, 환경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는 온라인 환경 행사 참여하기. 셋, 한쪽 페이지만 인쇄된 종이의 뒷면을 사용하는 이면지 노트 만들기. 넷,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에 영수증과 비닐봉지가 필요 없다는 스티커를 붙이는 제로 웨이스트 카드 스티커 붙이기. 다섯,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여섯,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는 에코 마일리지 가입하기. 일곱, DIY 마스크 만들기. 여덟, 쇼핑할 때 에코백을 사용하는 그린 장보기. 아홉,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없는 2시간 보내기. 열, 빈캔을 밟아 찌그러뜨리는 캔크러쉬 챌린지. 11,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 만들기. 12, 카페에 개인 텀블러를 가져가서 커피를 담는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기. 13, 음식을 남기지 않는 잔반 제로 챌린지. 이외에도 지난 동영상에서 소개한 용기내 챌린지, 매일함 비우기, 중고 의류 기부하기도 에코빙고 챌린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챌린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병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에코빙고 챌린지는 무엇입니까? 1번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하나씩 실천하는 챌린지. 2번. 빙고 종이에 쓰는 챌린지. 3번. 빙고 게임하는 챌린지. 정답은 1번.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하나씩 실천하는 챌린지입니다. 문제 2. 에코빙고 챌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물 안 쓰고 요리하기. 2번. 전기 없는 2시간 보내기. 3번. 그린 장보기. 정답은 1번. 물 안 쓰고 요리하기입니다.